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수사하겠다고 시작을 하니까 중앙지검장을 교체해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흐름상은 그런 거예요. 저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기 얘기는 너무 파장이 커요. 네. 아 진짜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것도 아니지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한동훈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동기야. 네. 말하자면 한동훈하고 윤석열 사이가 좋을 때는 대통령님이 우리 원석이를 그렇게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하고 사이가 멀어졌어. 이원석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네. 근데 마침 나는 송경호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김건희 수사를 어떻게든지 돌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직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 못마땅 해가지고 검찰총장도 모르게 중앙지검장 바꿨다. 그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 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그 표정 보면 저는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거의 뭐 울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차마 말은 못하고. 방송 중에 사퇴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전 느낌이 그래요. 이원석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면 돼요. 그럼 대선 후보로 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근데 뭐 임명 그 자리는 채우겠다, 남은 임기는 채우겠다라고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중앙지검장들을 모두 다 교체한다, 지검장들 교체한다. 이거는 정말 이원석을 패싱하고 가겠다라는 거죠. 너는 사퇴를 해라라는 건데 물러서지 말고 임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현희 의원처럼 다음에 국회의원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대선 후보 될 수 있어. 네, 봤잖아요.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철을 남겼죠. 근데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자고. 일단 검찰총장이 자리 비운 사이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 저지뢰를 엄청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검찰 인사를 내요. 거기서 추윤 갈등이 시작돼요. 네. 그 윤석열 정말 거만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대화하던 기억들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총장이 정권의 말을 잘 듣고 수사를 잘하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줍니다. 자기랑 일할 사람들 채우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지랄했던 윤석열이가 지금 확실해진 거죠. 이원석 의견을 묻지 않고. 네. 그리고 지금 정기 인사는 몇 개월 남았고 이원석 임기는 9월 달인데 이 상황에서 한번 입장 한번 바꿔봅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김정숙 여사 무슨 의혹이 있다고 쳐. 요거 수사 시작하자마자 수사하는 중앙지검장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초법적인 거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례적인 게 보통 검찰 정기 인사는 8월쯤에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건희를 건들면 다 작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놀라워요. 진짜 김건희가 뭐길래. 예전에 드라마 중에 사랑이 뭐길래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대박. 근데 그 예전부터 윤석열이 김건희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날이 서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윤석열이 후보 시절부터. 저는 그게 아직도 계속해서 되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윤석열의 콤플렉스는 김건희입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수사를 하라거나 좀 이번에는 좀 수사받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거나 어떻게든 김건희를 건드리면 윤석열이 참아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떨거지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떨거지들이 다 정치 보복성 수사했던 정치 검사들이에요. 송경호, 뭐 김창진, 고영권이 이거를 윤석열이 총장 의견도 안 물어보는 게 사실이라면 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이원석한테 가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오늘 또 일제히 조중동이 그랬어.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진영, 정확히 말하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진영을 갖추는 사실 저거 탄핵으로 가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저런 상태에서 이원석 등의 검찰들이 반기를 들거나 반기는 못 들더라도 사퇴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검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설치 이렇게 갈 때 검찰 내부망에 어마어마하게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다 사퇴하겠다고. 왜 그걸 못하냐 이 새끼들아, 검찰들아. 지금 상황이 안 부끄러워? 내가 봤을 때 다음 정권 무조건 검찰한테 수사권 뺐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그 강도를 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글들이 언론에 시시각각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보도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인사는 윤석열이 자신이 레임덕이라는 거를 만천하에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송경호나 이원석이나 다 친윤 아니었습니까? 친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더 좁혔다라는 건 네. 그만큼 자기가 설 자리가 좁아졌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검에 부장들이 있어요. 뭐 반부패부장 이런 거 있어. 이게 총 8자리예요. 대검의 그 부장들은 검사장이에요. 말하자면 중앙지검장 정도 레벨이랑 비슷한 건데 중앙지검장은 일반 검사장 중에 최고인 거고 송경호가 부산고검장으로 갔다는데 이걸 이름하여 좌천성 승진. 네. 직접 수사부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의 위세는 검찰총장의 버금가잖아요. 근데 그 대검 검찰총장 이원석이가 있는 그 대검에 검사장급 그 부장들 자리 8자리 중에 6자리를 바꿔버립니다. 남아있는 게 반부패 부장하고 감찰부장인데 요거는 이미 윤석열 라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검찰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검찰에 윤석열의 전횡을 보여주는 겁니다. 좌천성 승진이라니요. 고검장으로 올라갔으니까 승진은 승진인데 너 수사하지 마. 힘 못 쓰는 자리. 이게 국가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건들지 마 이거죠. 건들지 마. 근데 이 사건의 시작점이 뭐예요? 자기 부인 수사 아닙니까? 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 이제 명품 쇼핑했다라고 이제 나왔던 이제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실제로 그게 김건희 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들이 있는 글이 있었는데 그 게시글 관련된 글 쓴 사람에 대해서 특정해가지고 지금 또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만 건들면 그냥 무조건 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딱 앉히는 순간 이 이야기 했잖아. 민심 정치하겠다고 개뿔. 민심 정치가 아니고요. 검심 진압을 위해서 딱 올라가서 김주현의 첫 작품이라고 보면 되죠. 김주현이가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9기수 선배거든. 검찰에서 9기수면요. 찍소리 못하는 정도 레벨. 그렇죠. 그리고 김주현은 뭐 사실 인사통으로 유명하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을 기용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반대하면 그 사람들을 약간 내쫓는 식으로 하면서 인사를 통해서 사람을 관리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딱 그 모양새로 나오는 거죠.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에 바로 이 작품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치검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정수석은 민심을 정치하기 위해서 시장을 돌고 있을까요? 윤석열이랑 같이 저 서대문에 있는 시장 하나 가가지고 바로 그 옆에 김주현이 있더만 그 멍게 소주 한 잔 그 자리에 그거 말고 김주현이 이 작업을 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검찰이 들고 일어나면 사실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끝나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 지금 왜 관악산 올라가다 보면요 깔딱고개라고 있습니다. 미치기 힘든 구간이 있어요. 거의 그 90도 가까운 그 각도가 있어. 난 그 지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봐요. 절대 저는 민심은 못 이기는데 국민과 일반 야당이 봤을 때 그 속내가 실제로 보이는 사건은요. 절대 저걸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종의 쿠데타예요, 저거. 이 사건이 오히려 잘 된 측면도 있는 게 22대 국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 검사들이 특검들이 필요할 텐데 여기 지금 좌천된 사람들, 이 김건희에 대한 정보 수사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김건희 종합특검에는 김건희의 비리만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수사를 왜 안 했지 하는 검사들까지 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최혜병 특검도 보니까 그 특검팀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검사만 한 40명쯤 돼요. 네. 요렇게 파견 나올 거 아니에요. 딱 그 얘기인 거지. 네. 김건희 종합특검의 특검을 이성윤 지금 이제 당선자가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결국 다 돌아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이런 측면도 있죠. 지금 대통령실하고 관저를 이전하면서 생겨났던 비리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요 감사 요청을 했더니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5번 연장을 했거든요. 근데 또 보류 결정까지 내렸어요. 이 정권 초부터 이제 이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용산 이동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유도 명분도 없이 시작부터 이제 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비용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에서 1조 5천억 정도 드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뭐 한 몇백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거짓말했죠. 근데 지금까지도 비용이 새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보이죠? 대통령실 이전하는 감사 주심위원회 유병호 측근 김영신 감사위원 배정. 덮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 1년 4개월 조사하고도 감사위원회에서 보류 판정 받았습니다. 원래 국민감사는 6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 건데 1년 4개월이 됐다라는 거는 조사할 게 너무 많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 있죠. 이건 이제 총선 눈치 보기도 했고요. 총선 전에 발표하면 좀 불리해진다 이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비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 감사냐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네.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비용은 지금 보시다시피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었죠. 청와대 이전 비용, 용산 이전 비용이 496억 들어간다고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죠. 네, 실제로 딱 저것만 한다고 치더라도. 관저로 이사 가는 데에도 이번에 이거 하나 나왔었어요. 감사에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조사. 경호처 간부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 야. 관저 이전에 그 수의 계약했던 김건희 관련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김건희랑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중에 김건희랑 관련 없는 거 하나.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처의 간부가 대금을 10억이나 뻥튀기 했다. 그러니까 소위 돈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분명히 비리가 발생하는데 누군가가 진짜 큰 도둑놈이 있다. 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라에 도둑이 많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될 특검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김건희 종합특검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전에 했었을 때 그 시공사가 코바나 컨텐츠랑 뭔가 관련이 있다 혹은 뭐 친척이랑 관련이 있다 이라는 얘기도 그 당시 나왔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들여다봐야죠. 똑같잖아요 구조가. 네. 관저 공사하는데 용산 대통령실 무슨 칸막이 공사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번에 윤석열이 민생토론회 하는데 평균 1억 4천만 원씩 쓰는 비용들이 다 수의계약 어떤 경우는 사무실도 없는 회사. 그럼 여기 누가 해먹었겠냐고요. 그 이미 그동안 보도됐던 내용들 중에서도 이게 굉장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관저 이전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런 공사들을 할 때 다 모든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미 많은 보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문성이 없는 업체도 뭐 끼어 있었고 이거는 정말 하나하나 다 감사를 해야 될 수준인 건데 감사원이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다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보세요. 관저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계속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명품백 받고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네.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부인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업들 협찬금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검찰이 털어버렸잖아요. 안 해먹었을 리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당첨되자마자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꿉니다. 네. 이 모든 사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만약에 제대로 정권을 바뀌거나 특검을 해서 밝혀낸다고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그냥 감옥행이에요. 네, 못 나옵니다 감옥에서. 네. 누가 해먹겠냐고 수의계약을. 정말 꼼꼼하게 해먹고 있다는 게 느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원 아까 말한 권익위 어느 군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권력의 사유화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국정농단 아니면 뭐겠어요? 네.
결국은 수사 안 하고 그 덮으려는 사람도 결국엔 공범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맞죠. 예.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날리고 대선 못 나오게 하려고 조작을 해버립니다. 네.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따 여론조사에 또 나오지만 검찰한테 수사권 뺏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자, 표영일님 고맙습니다. 메이슨 K님, 누가 그러던데 멧돼지는 알파 메일, 우두머리 원숭이이자 1순위라고. 그럼 복사기는 오메가 P 메일, 영순이, 우두머리 침팬지의 순방 액세서리인 듯요. 너무 어렵다. 내가 이거 보고 웃어야 되잖아요. 자, 제발 이번 8.15에는 꿀꿀 소리 말고 돼지머리 국밥에 소주 한잔 할 수 있기를 빕니다. 새날 파이팅. 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메이슨 K님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11,929원. 저거는 무슨 뜻일까요? 9월 29일? 그게 뭐예요, 뭐? 119대 29. 뭔가 저 윤석열 손바닥에 써진 왕자 같은 느낌인데? 119대 29. 아, 119대 29. 아, 그렇군요. 11929.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슨 K님.